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최대 4명한테 분양하면서 분양 사기 87명이 57억 피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 나왔고 오늘 또 나왔고 3일 만에 40억 원이었는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주택인데 재밌는 거는 누가 당했다? 언론사이자 건설사 사장도 당했다. 교묘하죠. 업무 대행사에다가 조합장까지 맡고 있으니 아주 권력을 다 몰아준 거죠. 그러면서 한 채당 4명까지 중복 계약을 맺어 3천에서 9천만 원까지 받아 챙기고 날랐다. 이 돈 가지고 카지노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돈 가지고. 자, 거기다가 또 무슨 일 있어요? 혐오주의. 혐오스러우신 분들은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신규 단지에서 750가구 중에서 200세대에서 폭발이가 나왔다. 이게 지금 해결도 안 되고 있어요. 가구 업체에서는 건설사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는 가구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미루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엄청 불편하게 살고 있고 일부는 해결될 때까지 안 들어가고 월세 살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처먹어서 분양을 했으면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광주 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전에 대대광이라고 해서 계속 같이 오르고 있던 광주,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전세가율 떨어져서 갭투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는 어디 다음이다? 대전,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분양받아도 전세를 놓으면 자금 조달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딴 얘기들을 하면서 갭투기 유도하고 있죠. 왜? 전매 제한 걸리니까. 분양권 투기 안 되니까 갭투기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어때요?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높다는 거. 그동안에 분양해놓고 전세가를 많이 올렸던가. 보통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이유는 뭐다? 매매가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11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분양가 대비 매매가 얘기하려면 언제 분양된 거였어요? 2017년쯤.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높다는 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 이렇게 갭투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보통 2, 3년 정도 걸리죠. 분양해서 입주 때까지. 2, 3년이 됐는데도 전세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갭투기에도 안 오른다 이 얘기죠. 갭투기 왜 해요? 전세를 놓아서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금 조달을 충분하게 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갭투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세 차익이죠. 그런데 시세 차익이 나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하락 중이다. 갭투기 할 때예요. 자, 매매가격 지수, 전세가격 지수도 매매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듯 하다가 매매가 멈추니까 전세가도 멈췄다. 즉 지금 비싼 가격에 분양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세가 그렇게 안 나올 거다. 자, 거래량 어때요? 역시 다른 데랑 비슷하게 하다가 2월에 광주에도 많았죠. 출처 피하기 위해서 급작한 증여성 거래나 이런 것들 늘어났고 쭉 감소하다가 5월에 잠깐 그 보유세 안 내려는 매물들이 팔렸다. 거래량이 늘었다.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어때요? 작년까지만 해도 청약 강풍 사라진 광주 10년 새 경쟁률 전남은 최고인데 광주는 4.02 대 1로 전년 41.89 대 1. 이거 언제예요? 2018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다. 엄청나게 줄었죠. 다만 뭐 이런 것들 꼭 강조하면서 이제 또 다시 유도하고 있죠. 자, 실제 미분양 보더라도 어때요? 미분양 재작년에 엄청 호도 많이 했었죠. 빠슝을 비롯해서 뭐 봉선동 학군과 뭐 교통이 좋다 해서 엄청나게 뜬다는 식으로 홍보해서 가격 엄청 올랐었죠. 그러면서 미분양도 같이 재작년에는 높은 청약 경쟁률과 함께 미분양도 같이 꾸준히 감소했다. 그리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 규제가 강화되니까 지방광역시로 빠진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대대강 띄웠었잖아요. 작년 초반에. 그러다가 결국 보면 어때요? 작년 말쯤에 하반기 들어오면서 청약 경쟁률 급 떨어지고 그렇죠? 또 이거 자금 서울 갔다가 하면은 다시 또 뭐 광역시로 가겠다. 이번에 광주는 규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 어때요? 그때 또 미분양 늘었다가 또 12, 16 대책하니까 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 비규제 지역에다가 광역시인 광주로 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호도하겠죠. 근데 결국 뭐예요? 8월에 전매 제한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가격 띄우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까지 밀어내기 분양 할 때까지는 조금 오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건설사들이 가격 띄우기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 뒤에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 비싼 가격으로 산 사람이 그 뒤에 길고 긴 하락기를 맞으면서 후회하게 된다. 이런 거죠. 올해 청약 경쟁률 분양
무조건 전매 제한 걸리기 전에 청약 경쟁률 띄워라. 그래서 가라앉은 광주서도 청약 경쟁률 이렇게 많이 나온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까 니들이 갭투기 하래봬요. 그러면서 안심 전매 프로그램. 별 말 되게 잘 지어내죠. 근데 전매 살까요? 뭐 사는 사람들 있겠죠. 저런 말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 있겠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전매 제한하면은 광주에서도 청약 경쟁률 다시 낮아질 게 뻔한데 피 주고 사야 돼요. 원래 이 전매라는 거 자체는 금지돼야 할 거죠. 아무것도 없이 이거 투자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전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COD를 받을 수 있는 걸 지들이 끼어들어서 가격만 높여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유통 과정 속에서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청약 신청하는 거? 비싸다네요. 뭐 우유나 저기 뭐 고기 이런 거 유통 마진 많이 남는다고 그런 건 그렇게도 욕하는 사람들이 왜 아무 자기네들은 노력도 없이 유통 마진을 남겨요? 근데 이 금지돼야 했어야 할 걸 안심 전매 프로그램 하면서 오히려 안심하고 투기하세요 라고 유도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쓰레기죠. 자, 그리고 호가 아무리 높여봤자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가 아무리 높여봤자 가격 떨어졌죠. 호가 떨어지고 있죠. 이거 1층인데요 다운 계약인데요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는데, 그런 거 뭐 다운 계약이면 제보해주세요. 저희가 다운 계약 있다고 많이 할 테니까. 조사 들어오고 좋죠. 소폭이지만 떨어지고 있고 뭐 떨어지는 단지들 되게 많다. 동네에 따라서 뭐 기나리채, 산이고운 이런 데도. 신축 이렇게까지 거래되다가 갑자기 떨어졌다. 등기 치고 나서. 그렇죠. 가격 조금씩 떨어지는 단지들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광주 아파트가 폭등 원인은 다운 계약, 업계약이 때문이다. 지금 7, 8월 사이에 2018년 7, 8월 사이에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 사례를 통보받았는데 497건이나 나왔죠. 대부분 다운 계약과 업 계약이다. 그래서 남구의 경우는 대부분이 다운 계약으로 의심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은 높게 받아놓고서 양도세는 내기 싫다.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 나오면은 뒷사람이 산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내가 낼 양도세. 이딴 식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운 계약이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따지면 지표상으로는 더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 대대광 중 하나였던 광주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정상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항상 대대광의 공통적인 띄우기 방법은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강조했는데 작년 4대1이었죠. 올해 전매 제한 앞두고 띄우기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전매 제한이 시행되게 되면은 피 주고 살 필요 있나요? 아예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거기다가 전매 제한만 강화돼요?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들어가죠. 지금 그런데 분양권 투기로 남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지어서 희소성 있게 신축 아파트 지어놨더니 사기도 많고 하자도 많더라.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정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갭투기 노려도 시세 차익 못 본다. 그런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대대강 다 위험하다고 예전부터. 그리고 광주는 먼저 보여주고 있다. 대전 이런 데는 아직 남아있죠. 얼마나 갈까요? 앞으로도 무언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은 규제는 강화될 거다. 문제가 나타나면은 조정대상 지역 포함해야죠. 대구도 투기과열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지방으로 퍼지는 것까지 하나하나 잡아내려고 하고 있고 반응이 빨라지고 있다. 그것을 먼저 안 광주에서는 예전에 뭐 빠슝이나 이런 사람들이 봉선동 이런 데 사라고 해서 했지만 먼저 안 광주에서는 이제 때가 아니구나 하고 이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 꼭 기억하시고 광주는 이미 기미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리셔서 가격 안정돼서 한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데를 맞춰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노후화가 많이 심한 단지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먼저 효과가 나타나고 떨어지는 지역들 이런 것들 항상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